검찰이 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텐데요. 뇌물수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어서 억지로 불구속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 건으로 현재 경선 투표율만 봐도 민주당 내 소수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당원들이 꽤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정권교체 뒤 몇 번 문통을 비판하긴 했어도 뇌물을 받을 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직급에 걸맞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의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죄다 뇌물 범죄자 아닙니까?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건은 극우 지지층 결집과 어떻게든 조직이 쪼개지는 걸 막아보려는 짓 같은데 자기 무덤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일이란 부분을 말씀드리며 추가로 한덕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무슨 진짜 선출직 대통령인 줄 아는군요. 관련해서 그의 행보에 대한 완벽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좀 아시잖아. 그럼요. 제가 장관 막바지에 한덕수 씨가 총리가 됐죠. 그래서 좀 겪어보셨잖아요. 나름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한미 FTA 협상하고 있을 때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제 그 김현종 씨가 그때 통상교섭 본부장이었는데 저하고 그 양반은 이제 뭐 공격수고 저는 수비수 비슷해가지고 복지부니까 우리는 우리가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부처였거든. 그러니까 좀 의견 충돌이 있고 이랬을 때 그때도 뭐 잘 중재하고 시키는 일은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시킨 일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데 대통령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그 정도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이 안 될지 뻔히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광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까봐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리석기는 한데 네.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미친 걸로 간주하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는 겪어봐서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은 아니다. 예. 머리는 굴리는데. 예. 근데 그 머리 굴리는 게 지금 어리석다? 예,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익이 없거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는 일에 지금 나대고 있다. 그런 거죠. 부인 관련해서 왜 무속 이야기 많잖아요. 그것도 좀 들어보신 바 있죠? 근데 그 이제 한덕수 씨는 원래 그 처가에 스카웃된 사람이거든. 원래 별로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영재였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던 분이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성적도 엄청 좋았던 사람이고 그 최양영 씨 집안에서 최양영 씨가 뭐 들은 얘기로는 선도 여러 군데 보다가 역시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 스카웃되어서 그 지금 외국 회사한테 뭐 이렇게 임대 줘가지고 몇 억씩 돈 받았다는 그 집도 장인한테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 처가 재산이에요, 전부 다. 맞아요. 그 한덕수 씨의 인생은 처가에 얹혀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꼭 무속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박 전 의원도 그렇게 분석하시던데.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뭔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예. 왜냐면 자기 처지가 궁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사법 처리 당하면서 공직생활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꼭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보면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이제 불안한데 이 방식으로 해서 조금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되나? 그래서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마는 못하지. 결국은 못할 것이다. 예, 그 돈 들어가야 되는데 하겠어요? 결국 출마를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박지원 의원도 하시고 우리 유시민 작가도 출마를. 그러니까 광인이면 출마하는데 광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는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출마한다에 한 표거든요. 광인. 왜냐하면 지금 그 너무 희망상 그런데 걸지 마요. 아니 출마하면 저는 좋아요. 지금 총수는 뭐 정광훈 씨도 출마하고 뭐 유승민 의원도 출마하고 뭐 이준석도 끝까지 가고 또 윤석열 신당도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한덕수도 나오고 이런 거 지금 바라는 거잖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란 일에 그렇게 여행을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란 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만약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트럼프
트럼프의 미끼 이거 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2명 보내가지고 20명 또 2+2 미국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한미 FTA도 다 양국의 비준까지 다 돼서 된 건데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파기하잖아. 그렇지. 한덕수가 한 것도 우리도 파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걸 보니 한덕수는 그거를 발판으로 출마하려고 하나 보다. 제스처만 취하고 말아야 되는데 제스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거든요. 그래서 출마 계획은 있는 것 같다. 예, 막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중 있게 논의해야 될 가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봐요. 나와봐야 소용없다고 저도 보긴 하는데 근데 광인 상태에 저는 돌입했다. 그래서 출마하는 걸로 저는 전망하는데 자 지금 이 내란 잔당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꿈틀 하잖아요. 어떻게든 흠집을 내거나 역전을 시키거나 대선에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고 특검을 출범시켜서 다시 파내는 거 말고는 네. 잠재울 방법은 없어요. 여기는 잠자지 않아요. 잠자지 이게 않아요. 뽑아내야 돼요. 잠자지 근데 않아요.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친위 쿠데타잖아요. 네. 실패한 친위 쿠데타예요. 박근혜 탄핵과는 완전 달라요. 박근혜는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조직 범죄를 저질렀던 그렇지.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범죄를 반역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지금 드러낸 거거든. 나머지가 다 그냥 있어요. 내각부터 시작해서 싹 다 검찰 뭐 국정원 싹 다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당이 일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가 통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한 명만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하나만 잘라냈지. 나머지는 다 탄핵 기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지 맘대로 왕처럼 자기 법정에서 해도 그거를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기득권들끼리 서로 봐주는 게 강한 사회예요. 이 조건에서는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 하나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 예, 확실해. 이제 내란의 정치적 종결이 6월 3일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적 종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무슨 정치 보복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안정성과 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40일 뒤 제가 이재명 후보께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잘 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검찰과 언론만큼은 제대로 손을 봐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저 둘만 제대로 손을 봐주면 민주진영의 20년 연속 집권도 꿈은 아닙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